자, 여기 충돌과 안전 부분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지 뭐 안 다치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물리 분야긴 한데 뭐 나중에 물리원이나 이런 거 배울 거면은 지금부터 잘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관성은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이거든요.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턴 운동 1법칙이기도 하고, 뭐 갈릴레이가 처음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뭐 그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건데,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은 이 손잡이도 뒤로 가고 사람들 몸도 이렇게 뒤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난 정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로 쏠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정지관성이라고는 해. 근데 정지관성이라고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먼지 털 때 이제 이불에 먼지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정지하고 있었는데 얘를 팡 때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먼지는 정지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불이. 그러니까 먼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정지관성의 예고. 요거 이제 종이 딱 치면 얘 그냥 동전 뚝 떨어지거든요. 원래 정지하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이런 게 정지관성의 예입니다. 근데 운동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계속 가다가 멈춰요. 근데 멈춰도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손잡이나 사람이나 다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뭐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달리고 있었는데 돌불에 걸렸어. 계속 가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니네가 뭐 망치질 잘 안 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망치를 쓰다 보면은 요 부분이, 요 장돌이 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 원심력 때문에 헐거워져. 헐거워지면은 요거는 그런 망치는 안 돼.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루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루는 멈췄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박혀요. 이렇게 쿵쿵 때리면 얘가 박힙니다. 그렇게 사용해요. 망치 쓰다 보면. 근데 이거는 둘 다 이제 이거는 다 운동관성이죠. 운동관성. 자, 갈릴레이가 이제 관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갈릴레이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힘이 작용해야지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힘이 작용해야지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갈릴레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 만약에 어떤 공을 놔두면 공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이거는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바뀌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볼을 좀 넓게 해. 그럼 여기까지도 올라오겠네. 그럼 근데 그냥 수평으로 놔둬. 그러면은 계속 간다라는, 계속. 마찰이 없으면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움직이고 있던 애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계속 가는 거야. 관성이 있다 이거지, 관성.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커요.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큰 거야. 그래서 좀 뚱뚱한 사람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원래 운동 상태를 쉽게 못 바꿔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방향 전환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게 뭐 이렇게 등치가 크면, 아니면 뭐 기차나 이런 거 오다가 뭐 앞에 물체가 나타났어. 갑자기 못 써요.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뭐 자동차가 지나가. 그러면 그냥 치고 지나가지 그냥. 못 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크다.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기존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 법칙이고, 그러니까 관성 법칙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날 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뭐 상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가 끼익 쓰면은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머리 꽝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안전띠가 필요하죠. 관성 때문에 안전띠를 메고 있어야지 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뉴턴 운동 1법칙에 해당. 1법칙. 처음 얘기한 건 갈릴레이인데 그 역학 법칙을 정리한 사람은 이제 뉴턴인데, 뉴턴 1법칙은 관성 법칙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관성 법칙이고, 가속도 법칙은 이 법칙인데,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잖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근데 이 가속도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가속도는 속도가 이제 그 속도 변화량인데,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요.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 관성이 좀 작용해서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질량이 크면은 속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질량이 크면.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분모에 넣어야지. 그 다음에 힘에는 비례를 합니다. 힘을 세게 주면은 속도가 많이 변해. 그럼 힘에는 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는으로 놓으시고, 가속도를 보통 A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는으로 놓으시고, 질량을 M으로 하시고, 힘을 F로 하면 A는 M분의 F고, 중요한 식인데, 이 가속도에 관한 식. 근데 이거를 이제 F는 MA라고 쓰는 거죠.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요한 식인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아무튼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힘에는 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 운동 3법칙인데요. 어떤 물체 A가 B에 힘이 작용하면, 이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법칙들은 항상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발판을 밀면 발판이 이 사람을 밀어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있는 거야. 근데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물을 이렇게 밀어내. 그러면 물이 이 기구를 밀어내.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다. 노가 물을 줘. 물을 밀어. 그럼 물이 노를 미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를 바꾸셔야 돼요. A가 B에 힘을 가하면 반작용이 뭐냐면 B가 A에 힘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힘을 가면 B가 A를 힘을 가는 거야. 주어 목적어를 바꾸셔야 돼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가 지구를 당겨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럽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자, 노로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미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뭐냐면 물이 노를 미는 거야.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성은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관성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 법칙입니다. 160쪽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라고. 관성.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뭐 정지관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먼지 털 때. 그 다음에 급정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운동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거는 여기에다 쓰시고, 갑자기 출발한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다 출발하는 거지. 다 걸어가다가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망치 헐구어졌을 때 망치를 아래로 내리다가 갑자기 세우는 거거든요. 그 자루를 여기 쓰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 운동관성 때문에, 관성 때문에라고 해도 되고, 운동관성 때문에 충돌할 수가 있죠. 충돌할 수 있는데, 뭐 안전띠가 충돌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 알고 보면 사실 쉽지만 처음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일단은 이제 정의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를 외워야 되는데, 운동량의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사람들이 운동량의 크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하기로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하기로 했어. 속도, 속력 아니야, 속도야, 속도.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 속력은 원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속력이 뭐 10m/s로 움직인다 이럴 때 뭐 1초에 10m만 가면 돼. 어느 쪽 방향이든.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쪽으로 10m/s 움직이는 거랑 남쪽으로 10m/s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속도는 방향이 있고 운동량도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방향 때문에 문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쓸 거고요. 속도는 미터/s로 할게요. 미터/s로. 근데 만약에 뭐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되고, 뭐 500g이야. 그럼 0.5kg 이렇게 고쳐야 되고, 뭐 미터/s가 아니야. 뭐 킬로미터/아워야. 뭐 이러면 고쳐야 되는 거. 이 단위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P는 MV 이렇게 씁니다. 식을. P가 운동량이고, M이 질량이고, V가 속도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냥 어색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런 테니스 공의 운동량이 얼마냐? 운동량은 MV, M은 0.06kg, V는 40m/s. 공 하나 치우고 2.4kg m/s.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운동량 구해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마시고, 운동량 구하라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알겠어요? 럭비공의 운동량 구해라.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2.4 단위가 킬로그램 m/s.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아요.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을 받는 정도. 충격을 받는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힘을 세게 줘요. 그럼 충격량이 크겠지. 되게 세게 얻어맞아. 그럼 충격량이 크겠지. 근데 시간이 있잖아. 이렇게 잽으로 맞는 거는 이렇게 툭툭 끊어서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보다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을 쭉 미는 거야.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러면은 접촉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거든. 그럼 그게 훨씬 아파. 그러니까 충격량은 힘에도 비례하는데 힘이 작용한 시간에도 비례하는 값이야. 그 충격량은 I라고 보통 써요. 문자를 F가 이제 힘이고요.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델타는 사실 이제 그 변화량이기 때문에 변화량이니까 델타라고 쓰는 거고, 델타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T라고 써도 그렇게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를 쓰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지만 요런 운동에서의 충격량을 구해봐라. 충격량 뭐지?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힘은 10N을 줬고 시간은 2초 동안 줬어요. 초 단위로 하셔야 돼요. 초 단위로. 그럼 20Ns가 A가 받은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20N을 1초. 그러면 20Ns죠? B도 그 충격량 구하라라고 하면 뭐 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힘 곱하기 시간 하는데, 힘의 단위가 뉴턴 단위니까 뉴턴 쓰고, 단위가 시간은 초 단위로 하셔야 돼. 초 단위로.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이 방향이 있어요. 힘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 방향이 엄청 중요해. 방향 때문에 틀리거든요.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 근데 지금 뭐 제목이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사실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뭘 좀 계산하려고, 뭔가 속도라던가 뭐 이런 거 계산하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되게 별로 상관없어 보이거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정의도 다르고,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단위도 달라. 단위는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고, 충격량은 충격 받는 정도. 근데 단위가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턴 세크고. 뭐가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자, 일단 두 개는 정의야. 충격량과 운동량의 정의. 근데 충격량과 운동량은 엄청 관련이 깊다. 엄청 관련이 있어요. 일단은 160쪽에 4, 5, 6번 풀게요. 4, 5, 6. 충격량과 운동량 정의입니다. 이제 4, 5, 6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물체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힘 곱하기 시간이지. 힘 곱하기 시간. 그거를 충격량이야. 충격량. 그 충격량, 이거는 얘기 안 했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충격량을 받은 것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이거는 잠깐만 이따가 얘기해주고, 충격량을 받은 것만큼 운동량이 변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얘가. 근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밀어. 뭐 이렇게 뭐 힘을 줘가지고 밀어. 그럼 이거 속도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겠지. 그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이제 그 식 유도는 조금만 이따 하고, 아무튼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런 문장이 중요해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예. 그게 이제 관계야.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 단위를 맞춰줘야 돼. 이거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60이야. 60 kg/m/s. 그 다음에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1시간은 3600초예요 3600초 1시간이 60 곱하기 60 해가지고. 근데 킬로미터는 미터로 고치려면 공 3개를 붙여야 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거든요. 10m per sec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를 곱하면 400 kg 미터 per sec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알겠어요? 그 다음에 g으로 써져 있는 건 뭐 해야 돼? kg으로 0.7kg. 그럼 70이네. 70. 운동량의 크기는 70kg 미터 per sec.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3600초 동안에 180에다 공 3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미터 180km/h죠 지금. 그래서 공 3개 붙이니까 18만 미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나눠주시고, 이렇게 2개는 나눠주시고. 36이 18의 2배죠 1이고 2. 50m per sec죠. 50m per sec. 50m per sec. 이해가요? 2분의 100이니까. 근데 얘가 0.5kg이에요. 0.5kg. 그래서 곱하면 25kg 미터 per sec. 운동량의 크기가 가장 큰 애가 지금 나네요. 그 다음에 가라. 요 순입니다. 아무튼 운동량 구하려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데, 질량은 kg으로 하셔야 되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 그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돼. 이거 곱하면 돼. 180 뉴턴 세크. 곱하면은 180이네. 180 뉴턴 세크. 곱하면 2분이니까 어째야 돼? 이거를 초로 바꿔야 돼요. 0.2분.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12초네. 12초면은 180이네. 곱하면 15 곱하면 180 뉴턴 세크. 그래서 A랑 B, C가 지금 다 같은 겁니다. 충격량이. 운동량 구할 거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 구할 거면은 힘 곱하기 시간. 근데 힘은 뉴턴 단위로 하고 시간은 초 단위로 하고. 자, 그래서 153쪽에 운동량과 충격량하고의 관계인데요.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얘 지금 현재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야.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내가 힘을 줘요. 얼마? F 곱하기 T, 델타 T 뭐 요 정도 힘을 줘. 그럼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해 놓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이 돼. 나중 운동량 이렇게 됩니다. 나중 운동량. 속도가 빨라져 있다 이거죠. 지금은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푼 거는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나중 운동량은 P가 운동량이야.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충격량을. I가 충격량이고.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I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고 해서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에 뭐랑 같냐면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잘 모르겠죠?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 진짜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거를 뉴턴 2법칙으로 유도를 할 거야. 잘 봐. 뉴턴 2법칙으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은지를 볼 건데, 뉴턴 2법칙이 뭐냐면 F는 MA야. F는 MA. F는 MA. F는 MA라고 쓰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F는 MA라고 쓰시고. 근데 M이 뭐냐, A가 뭐냐면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근데 잘 봐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거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이게 속도 변화량이야. 뭐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어요? 네. 속도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변화량이지. 잘 봐라. 그 다음에 양변에 델타 t를 곱해. 여기가 뭐가 되냐면 F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 그럼 이게 분배 법칙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근데 M 곱하기 V가 뭐냐면은 운동량이야. 운동량. 근데 이거는 뭔데? 힘 곱하기 시간은 뭔데? 충격량. 얘는 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문장을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식을 쓰거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 여기 중간에 잘 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위도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면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세크거든. 뉴턴세크. 근데 이게 F는 MA야. F는 MA. 1뉴턴은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질 때 그 1뉴턴이라고 해. 1뉴턴. 근데 잘 봐요. 충격량은 뉴턴 세크긴 한데 뉴턴의 단위가 원래 이게 뉴턴 단위야. 뉴턴 단위가 원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단위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크를 또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단위가 약분이 됩니다. 원래. 그럼 뭐만 남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뭐의 단위야? 운동량의 단위야. 운동량의 단위. 원래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충격량을 물어보면 뉴턴 세크로 단위를 쓰는 게 좋고, 운동량을 물어보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쓰는 게 좋아요. 단위가 원래는 똑같지만 그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 거고, 이것도 그냥 문제 풀면서 해야겠다. 자, 그래서 방금 한 게 뭐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156쪽에 잠깐 펴주시고, 방금 한 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F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구하면은 F 곱하기 T, 이게 뭐냐면 충격량이야.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0에서 1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3N의 힘으로 1초 동안 작용한 거예요. 3N을 1초 동안 밀고 간 거야. 그러면은 3N 곱하기 1초, 충격량 얼마예요? 3N세크. 알겠어요? 어려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한 거. 힘 곱하기 시간 3N세크. 충격량의 정의를 잘 몰라서 못하는 건데, 1초 동안의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자, 일단은 이거 해야 돼. 봐봐요. 처음 운동량을 계산해. 처음 운동량 얼마니?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8이야, 8. 처음 운동량 8. 모르겠어요? 운동량 구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처음 운동량 2 곱하기 4, 8. 2 곱하기 4, 8. 근데 충격량을 얼마 줬다고? 3을 줬다, 3. 근데 방향이 엄청 중요한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8이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 거야. 이게 3. 11 kg m/s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3초일 때 물체 속력 물어봤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빗면처럼 돼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맞는데, 요거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2 곱하기 3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여기도 3이네. 맞아요? 넓이 구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3초 나중 운동량은 처음 했다가 얼마 더하면 돼요? 얼마? 합쳐가지고 6이잖아. 6. 충격량이 6이잖아. 맞아요? 6 더하면은 이제 얼마예요? 14가 됐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 구하라 라는 거야? 3초일 때 뭐 운동량 구하라고 하는 거야? 속력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운동량은 뭐라고요? 질량 곱하기 뭐라고요? 속도. 질량 속도 쓴 거지 지금. 그럼 속도는 얼마야 지금? 7m/s. 근데 여기는 물론 속력을 쓰라라고 했는데, 속력과 속도는 방향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속도가 7m/s이면 속력이 7m/s야. 우리가 속도를 구한 거긴 하지만 속력도 7m/s가 되는 게 맞아요. 아직도 뭐 잘 모르고 어색하죠? 자, 예제 2번. 한번 그래도 풀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하나. 힌트를 주자면 방향이 반대네.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 방향인데 힘이 지금 왼쪽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문장을 잘 읽으세요. 되는 거야. 자, 글씨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4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가 있다. 일단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처음 운동량이 8이죠. 8. 질량 곱하기 속도 8이라고 써놓으시고 처음 운동량은 8입니다. 0에서 1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요게 충격량의 크기인데 1.5 뉴턴 세크죠? 이해가요 이거? 0에서 1초 동안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처음부터 3뉴턴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뉴턴을 1초 동안 준 거야. 그래서 1.5 뉴턴 세크가 되고, 자,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하고 이때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럼 3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지? 일단 3초 동안의 충격량의 크기 얼마예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9 곱하기 3. 이거 이해한가? 밑면의 넓이 구하면 충격량이다. 이거 아셔야 돼.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그러면 27의 반이니까 13.5네. 13.5 맞나요? 13.5 13.5 뉴턴 세크가 충격량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의 지금 운동 방향과 어때?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이때 원래 더하는 건데 마이너스를 더한 거야. 그때 빼줘야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응?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5네. 요렇게 됐어.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상하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냐면 운동 방향이 정반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가던 애가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가던 애가 힘을 줘가지고 가다가 쭉 가다가 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하라. 반대가 됐다. 반대. 근데 속력은 근데 얘가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였지? 2kg죠. 2kg.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V는 얼마야? 2분의 4.5가 됐고, 물론 마이너스 있긴 한데, 근데 얘가 2분의 4.5 4분의 뭐 잘못했나? 빼기 잘못했나? 5.5군요. 미안. 요거 13.5에서 8 빼면 5.5네. 미안해요. 예. 5.5네. 5.5.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맞네. 그쵸? 근데 4분의 11m/s다. 이렇게 쓰면 되죠. 조금 어려운데 여러 번 풀면서 이제 알아갈 거고요. 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나중에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1학년 교과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은 안 해도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부터 9번까지 하는 건데, 자, 잘 봐. 일단은 이런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를 아셔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의부터 하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요 세 개를 하는 거야, 세 개. 이 세 개를 얼버무리는 거야. 근데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을 알고 싶으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돼요. 뭐 하여튼 같은 식이야 이게 지금. 자, 7번에 질량이 3kg의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거 처음 운동량 얼마 같아요? 처음 운동량 15죠. 15. 질량 곱하기 속도.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6초 동안 작용하였다. 그럼 이게 충격량이 얼마인 것 같아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24지, 그쵸? 근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운동량이 증가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그래서 처음에 15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 가지고 24만큼을 증가시킨 거예요. 39가 나중에 운동량이 될 거야. 뭐 이런 스토리 이해가? 요런 식으로 풀 거야. 요거 잘 해가지고 풀어보시고 7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고, 그럼 이제 뭐 15kg/s 쓰면 되고요. 6초 동안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4N으로 가했기 때문에 24Nm.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6초 후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39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운동량이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려면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렇게 다시 식을 한 번 더 써봐야지 속도는 13m/s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5m/s였던 애를 13m/s로 이제 속도를 크게 한 거죠. 늘어난 거지. 운동량이 늘어난 거지.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0.6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만큼 변하냐. 밑면의 넓이 구하면 이거 뭐야 이거? 충격량이야. 충격량 20N 곱하기 0.6세크, 그럼 12N인데, 자,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힘을 줘가지고 12N의 충격량을 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어? 운동량은 0 플러스 10이니까 12지 12. 근데 운동량 말할 때는 단위를 kg/m/s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운동량의 단위. 충격량의 단위는 Nm/s인데요. 자, 9번.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초 동안 작용한 모습이다. 3초 후 가와 나의 운동량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해 비교하시오. 자, 처음 운동량 얼마야? 처음 운동량 8이지. 근데 2N으로 3초를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6이 충격량인데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6을 빼줘야 돼,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 나중에 나중값이지 이건 2kg/s. 얘는 원래는 14지 14. 1 곱하기 14. 마찬가지로 3 곱하기 4에서 12만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빼줘야 돼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 방향.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거든요. 그럼 얘도 2kg/s가 나중 운동량이네, 나중 운동량. 네, 그럼 같네요, 같네. 가와 나는 같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